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산악군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올해 성소 사례 중에서 이건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그쵸. 꼽으라면 또 꼽을 수가 있는 네. 진짜 따끈따끈한 판결문인데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유부남에게 속아가지고 만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기 뭐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가지고 사랑했던 그 남성이 유부남이었고 그게 나를 속인 거라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손해배상 사건 막 이렇게 쳐보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뭔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 또 우리 네. 옆에 대표님들이 네. 오셔가지고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와 이건 이제 우리가 수임해가지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성공한 네. 사례죠. 거의 저는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없던데. 없고 이기는 사례도 진짜 드물고 네. 그 위자료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드뭅니다. 네, 한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네. 사건 설명해드리면 네. 네, 2020년 말에 수임한 사건이고요. 우리 의뢰인의 갑, 우리 의뢰인이 만났던 남자를 을,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를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사건 의뢰를 한 것은 의뢰인 갑이었고요.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남자 을을 소송하고 싶다고 의뢰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내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우리 피고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네. 유부녀인지도 몰랐다라고 피고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웃긴 게 재판부가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을 넘겨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가 진짜 몰랐냐? 너 만나다 보면은 뭐 몸도 썩고 하다 보면은 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도대체 너가 진짜 몰랐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뢰인은 진짜 몰랐던 거야. 그 나쁜 남자 그놈이 진짜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 우리 의뢰인을 2년 동안 속인 거예요. 2년 동안. 그 속이는 과정을 보다 보면은 진짜 사이코예요. 이 사람은 잘못했으면 이 여자를 우리 의뢰인을 아마 뭐 진짜 끝까지 안 좋은 또 결과를 발생할 정도로 진짜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스토커, 가스라이터 또는 뭐 진짜 나쁜 놈, 미친 놈이에요. 네. 사이코인데 그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너가 몰랐던 것에 대해 가지고도 너에게도 좀 가실이 있다. 과실이 너 있다. 지금 성인이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일단은 우리 좀 피고에게 좀 많이 뭐라고 하는 그런 재판장님께서 많으셔가지고 좀 네. 다들 당해보진 않은 거지. 다들 샌님들이고 다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위에 엘리트 코스를 밟고 뭐 선 봐서 결혼하고 아니면 뭐 연애 결혼하고 하니까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근데 진짜 많거든요. 유부남을 속이고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경우 진짜 많고 유부녀를 속이고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우리 은혜는 진짜 좀 특출났습니다. 그 사이코 때문에 한 2년간을 속았던 거야. 네. 결국에 그 이제 그 여성으로부터 그 사이코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네. 그 2년 동안 모르다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간제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먼저 소송을 걸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먼저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쪽에서 상간제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응을 했는데 대응을 너무 잘했죠. 대응을 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원고가 그냥 소송을 취하를 해버렸어요. 네. 더 이상 이 소송을 진행을 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어차피 원고 청구 기각이 나올 거고 그럼 소송 비용도 원고가 낼 거고 하니까 아마 그쪽 이제 법무법인 땡땡의 어떤 유명하신 변호사님이신데 네. 아마 원고한테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소송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진짜 피고가 냈던 그런 자료라든지 준비 서면을 봤더니만 더 이상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소송을 취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손쉽게 그 상간제 소송을 이겼죠. 네. 뭐 소취하니까 완전 이긴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좀 찜찜하게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그 상간자 그 소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를 상대로 유부남인 걸 속이고 나를 만났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했죠. 네. 별도로 해가지고 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네. 이거 그 한번 보시면은 소장 일단 이렇게 하나 소장 낼 때도 굉장히 또 열심히 했죠. 이거 보면은
소장에도 지금 뭐 갑 호증 보면은 뭐 한 9호증까지 쫙 해가지고 소장도 한 10. 구호증이라고 하면 9개만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갑의 1-2, 1-2, 1-2, 뭐 이거 5의 1부터 뭐 쭉 나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고 이거 다 분석해서 내고 이제 법률적 용어로 그래서 재판장님한테 이제 아니면 딱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관련 판례도 좀 적어놓고 이제 관련 판례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그 관련 판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딱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미혼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성관계까지 하고 뭐 3개월간 교제를 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네. 이게 막 근데 그게 보면은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조금 구시대적인 판결이긴 해요. 혼전 성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때 이거 판결문도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게 되게 적었죠. 네, 그 나머지 그렇죠. 또 다른 판결문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뭐 8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밖에 안 본 거야. 근데 저희는 안 된다. 이거는 3,000만 원을 딱 청구를 했거든요. 3,000만 원, 10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의뢰인이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 그리고 걔가 그 사이코가 우리한테 줬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냈어요. 정리해서 내고 그랬더니만 답변서가 오는데 인정은 한대. 인정은 하지만 뭐라 써놨더라? 상황이 이랬습니다. 뭐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 맞아요. 지가 더 피해자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먼저 밝히려고 했는데 뭐 2년 동안 밝힐 기회가 없어서 못 밝혔다는 등 어쨌든 등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희가 이제 준비 서면을 또 냈습니다. 하나 또 냈죠. 이제 뭐 준비 서면 보시면 이것도 뭐 한 갑 제 15호쯤까지 내면서 점점만 내시네요. 27페이지까지 적었어요. 제가 네. 준비 서면을 진짜 와다다다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느꼈던 정신적 충격은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진짜 정신과도 계속 꾸준히 다니시고 이게 안 당해봐서 그런데 저도 한번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체험을 하면은 진짜 저도 좀 힘들 많이 정도로 힘드셨죠. 네. 굉장히 딱 자기 2년 동안 속아가지고 만났는데 자기 생일날 우리 의뢰인의 생일날 그 사이코의 배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렇죠. 애인도 아니고 네. 남편이라고 와 하니.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피고가 말했던 진짜 자기 진짜 뭐 피해자 코스프레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사이코가 우리한테 보냈던 이런 이제 문자 같은 거 다 정리해서 내고 걔가 보냈던 이메일 다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또 참고 서면을 보내는 거야. 아 맞아. 변론 종결 전에 맞아 한 번 더 했죠. 한 번 더 했는데 우리가 서증을 또 냈어요. 뭘 냈냐면은 우리 지인들 보니까 우리 의뢰인의 네. 지인들까지 다 속인 거야. 네. 가족 모임도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나 얘랑 결혼할 겁니다. 얘기도 하고 진짜 이 지인들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10명의 사실항해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다. 우리 지인들도 주변에 웬 네, 우리 가족 사기꾼이죠. 네,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또 참고 서면이 나와가지고 또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길래 이제 변론 종결 후에 이제 들어온 참고 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분석해가지고 또 다 냈죠. 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분은 그 이 사이코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죠. 이게 보면은 그것도 다 저희가 정리해서 냈어요.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놓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러면서 자기 우울증 알았다 그러면서 진짜 우울증 진짜 실제로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진짜 모독이죠. 이거는 진짜 모욕이죠. 그래놓고 자기 한번 봐달라 이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참고 서면을 냈더니만 또 참고 서면이 왔는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그런 거예요. 네. 걔가 말했던 참고 서면이라든지 준비 서면을 다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네.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에게 하는 말이었어. 무서워. 와, 제가 앞만 봐도 너무 무서워. 뭘 내면 뭐가 오고 뭘 내면 뭐가 오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건 뭐 위자료가 너무 과합니다. 청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과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어. 지금 자기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연락을 하면 날 좀 만나달라. 약간 스토커같이 굴었잖아요. 스토커 얘가. 사이코 진짜, 이거였어요. 진짜 무서운. 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참고서면이 또 왔는데 소름끼쳐. 봤더니만 또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이거는 재판부에게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쓴 것 같다라고 했더니만 우리 의뢰인도 그런 것 같다는 거야. 진짜 봤더니만. 무서워. 와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판결이 났죠. 네. 엊그제 딱 판결이 나가지고 저희가 송달을 딱 받았는데 보자 판결 따끈따끈한 판결문 하나 또 제가 또 보여드려야죠. 이거는 진짜 안 읽을 수가 없어. 네. 아 근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아 근데 저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쵸. 네. 그게 그 재판장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었어. 거였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모든 아기가 맞아 떨어져. 자기 힘들다. 나를 좀 다시 좀 봐달라.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나달라.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청구 금액은 3천만 원 100원이었는데 100원 빼주셨네. 네, 3천만 원 나오고 소송 비용 다 피고가 부담. 네. 그렇게 따지면 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3,300 정도 되겠죠. 네. 완전 이긴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서 인정 사실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원고는 뭐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났고 그래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만남 제안하고 성관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를 우리 가족들에게 다 소개시켜주고 동거도 하고 동거 기간 보십시오. 뭐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배우자로부터 그 사이코의 배우자로부터 연락받고 유부남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리 못하는 의뢰인도 많은데 네 맞아요. 정리를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예요. 네, 정리 안 하고 계속 그 남자의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가지고 계속 만났으면은 아마 지금쯤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억울한 결과 네.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고의 배우자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코를 상대로는 이제 뭐 이혼 소송 그다음에 우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결국에 또 소치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신과 치료 받았고 이제 더 증세가 악화됐고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셨죠. 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만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한다. 네.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게 네. 3천만 원 나왔다는 경우는 이게 3천만 원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최고가죠. 네, 최고가입니다. 이건 아마 동남북서 중앙지방법원을 통틀어서 이 정도 금액이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돈을 줬다? 극히 드물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설레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저희가. 설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그래서 이번 판결문은 뭐 사실 뭐 이제 여기도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 먼 미래에는 이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네. 위자료로 나올 겁니다. 네. 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네. 이게 꼭 그쵸. 여성의 성만 뭐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네, 그래서 그쵸. 이걸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아마 시초를 해가지고 더 좋은 이제 좀 발전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좀 당했다. 네. 유부남인 것을 누군가 속이고 나를 만났다. 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싸워 드릴 거고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그쵸. 싸우면은 나중에 상간제 소송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할 말이 생겨요. 맞아요. 네,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남자 또는 뭐 유부녀인 거 속이고 만났던 여자를 상대로 뭐 그 아직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오늘의 승소 사례 따끈따끈한 네, 판결문은 진짜 여기까지 따끈따끈해요. 소개를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아마 다음 188화도 아마 이제 저희가 분명히 찍을 때 보면은 한 12월쯤 찍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때도 이제 한 해를 또 돌아보는 또 네. 베스트 판결문을 또 소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지금 이 187화에서 설명드린 그 승소 사례가 아주 네. 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베스트 아닌가. 오브 베스트. 그거 되게 네, 놀랍죠. 맞아요. 그쪽에서 네. 제출하는 참고 서면이 너무 우리 무섭네요. 의뢰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너무 무섭죠. 무섭네요. 아직까지 네. 스토킹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항소할 것 같아요. 얘는. 항소해서 준비 서면이든지 항소 유서 이런데 우리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적는 거야, 그냥. 나쁜 놈 진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네. 우리 의뢰인 괴롭히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 187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저희가 뭘 찍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과 그런 소식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차인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